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스 신화의 시작인 태초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리스 신화는 혼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질서, 형상이 없는 이 혼돈의 에너지 덩어리를 카오스라고 불렀는데요. 카오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천지창조 이전 혼돈의 상태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규칙과 질서, 형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 혼돈이라는 것은 텅 빈 어떤 공간, 즉 공허함을 의미하는데요. 해석하자면은 고대인들이 설명하는 이 형상이 없는 혼돈의 텅 빈 에너지 공간은 천지창조 이전의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재밌어요, 자세히 알면. 제가 아까 에너지 덩어리라는 말을 했잖아요. 천문학이나 물리학자들은 이 에너지 덩어리가 폭발하면서 공간이 열렸고 우주가 탄생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만물 탄생의 근원이 되는 빅뱅 이론입니다, 이게. 하지만 고대인들에겐 과학적 체계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에너지 덩어리에 해당하는 카오스의 존재를 상상해냈고 이 카오스로부터 각각의 신들이 태어났다고만 생각했어요. 빅뱅 이론은 1927년에 처음 나온 이론이에요. 약 138억 년 전쯤 우주가 대폭발하며 팽창했다는 주장인데 고대인들은 이미 5천년 전에 상상력만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의 시작, 태초 신들의 탄생입니다. 대단하죠. 이 내용을 아는 순간부터 그리스 신화가 조금 다르게 보여요. 훨씬 대단하게 느껴지죠. 생각보다 철학적이고 인간의 상상력의 또 위대함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볼까요? 이렇게 우주 공간이 생성됐으니 그 속에 만물들이 만들어질 차례죠. 그래서 다시 고대인들은 카오스로부터 여러 자식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 대지의 신 가이아, 지하의 신 타루타루스, 어둠의 신 에레보스, 밤의 신 닉스였습니다. 이 중에 가이아가 핵심 인물이에요. 가이아는 꼭 알아야 됩니다. 가이아가 탄생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태어났고요. 땅을 보자 땅의 신 우레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멀리 바다를 쳐다보자 바다의 신 폰토스가 태어났다 그래요.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느 날 흑점이 폭발해서 우주가 생성됐고요. 그 안에 가이아라는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지구 안에 하늘과 땅, 산과 바다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이 존재들을 태초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인간의 선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에 동식물 등 생명의 탄생은 결합을 의미하는 사랑의 신 에로스를 통해 설명하고 있고요. 반대로 생명이 있으니 죽음의 개념도 필요하죠. 이것을 지하의 신 타르타로스 그리고 밤과 낮을 구분하기 위해 어둠의 신 에레보스, 밤의 신 닉스를 상상해냈죠. 이렇게 그리스 신화는 우주의 탄생과 세상 만물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화 속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흔히 제우스를 신들의 왕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알아본 이야기는 제우스가 아니라 제우스의 아빠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제우스 이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야겠죠. 첫 번째 신들의 왕은요, 바로 이 가이아가 낳은 우라노스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라노스는 가이아와 같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신화가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라 지역이나 시대별로 조금씩 변형되면서 오랫동안 내려오다 보니 약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그래서 포괄적인 자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지의 신 가이아,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결혼을 해요.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금술이 어찌나 좋은지 자식들을 12명이나 낳습니다. 이들을 티탄족이라고 불러요. 티탄들은 다 키가 큽니다. 체격도 좋아요. 그래서 거인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지금부터 티탄족 12신 중에 주요 신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면 너무 길어요. 첫 번째, 오케아노스라고 합니다. 티탄족의 장남이죠. 마지. 바다의 신 되겠습니다. 바다를 영어로 오션이라고 하죠. 오케아노스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오션. 원래 바다 하면 우리가 근데 떠오르는 신이 있죠. 포세이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 신화는 사실 포지션이 겹치는 신들이 몇 명 있어요.
오케아노스는 포세이돈이 태어나기 전에 바다를 담당하던 선배 신이에요. 다음은 바로 이 오케아노스의 부인인 테티스입니다. 바다의 여신이에요. 남편과 함께 바다를 담당하고 있죠. 이 둘이 낳은 자식만 무려 아들 3천, 딸 3,000명이라고 합니다. 6,000명을 낳았어요. 이건 뭐야, 부부금술의 끝판입니다. 아들들은 포타모이라고 하고 딸들은 오케아니데스라고 불러요.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성별로만 분류합니다. 이들에게도 각각 다 이름은 있어요, 사실. 그리고 각각의 에피소드가 다 있는데 너무 많고 주제에서 좀 벗어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가족이죠. 상당히 많은. 이 부부의 결혼으로 상당히 많은 신들이 태어났고 어떤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의 확장이 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이아페토스라고 불러요. 근육이 굉장하신데요, 이분은. 와우. 티탄족이 주로 남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태초에 태어난 신들이다 보니까 후손을 만들려면 아마 가족끼리 결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아페토스는 가족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친척 오케아노스의 딸과 결혼하죠. 제우스가 왕자리에 오를 때 반대 세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막았는데 실패하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제우스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 신이에요. 인기가 별로 없죠. 다음은 크로노스죠. 시간의 신입니다. 가이아와 결혼한 우라노스가 1대 신들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가 2대 왕이 되는데요. 엄마인 가이아의 지시로 아버지를 공격했다가 반란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이 됐죠. 하지만 아들인 제우스에게 똑같이 공격당해서 쫓겨나요. 그리스 신화 초반부를 가이아와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라서 꼭 알아야 되는 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로노스의 부인 레아라고 합니다. 가이아가 대지의 신이라고 했죠. 자, 가이아의 딸이에요. 엄마인 가이아에게 대지의 신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대지의 신이에요. 크로노스의 바로 아래 동생이고 둘이 결혼하면서 6남매를 낳는데 이 중 막내가 바로 세 번째로 왕이 되는 제우스였던 거죠. 테미스라고 합니다. 테미스. 왜 우리 법원에 가보신 분은 이러한 동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율법의 여신이라고 하거든요. 테미스 동상을 세워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죠. 눈을 가린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울은 균형, 공정함을 가지고 있죠. 법에 관련된 신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 생활을 감안해 보자면 만물의 규칙을 담당하는 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억의 신 무네모시네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이에요. 제우스가 왕이 될 때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어요. 축하를 열었는데 이때 무네모시네와 결혼하면서 9명의 딸을 낳습니다. 이들을 무사이라고 불러요. 무사이는 영어로 뮤즈라고 합니다. 9명의 뮤즈들은 나중에 각각 예술 분야의 신들이 됐어요. 무네모시네는 뮤즈들이 살 집을 마련해 주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기억의 신이 만들어준 집에서 각종 예술들이 모여 있으니 마치 박물관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어로 뮤지엄인 이 박물관의 어원은 무네모시네가 낳은 9딸 뮤즈에서 유래가 된 말이 됩니다. 재밌죠? 이외에 히페리온, 테이아, 코이오스, 보이베, 크리오스까지 포함한 12신들이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태어난 티탄족,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2세대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티탄족은 12형제 외에도 사실 3형제가 더 있었어요. 바로 에키드나, 헤카톤케레이스, 키클롭스인데 문제는 이 셋이 모두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에키드나. 상반신이 예쁜 여성인데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메두사와 조금 비슷하죠. 하지만 훨씬 이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헤카톤케레이스인데요. 머리가 50개 그리고 100개의 손을 가진 거인이라고 불려요. 싸움을 잘해서 나중에 제우스의 부탁으로 크로노스와 전쟁을 할 때 많은 활약을 합니다. 세 번째는 키클롭스인데 보통 사이클롭스로 알고 있어요. 발음의 차이입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눈이 크고 키가 굉장히 큰 거인 괴물이라고 그래요. 손재주가 좋아서 제우스를 도와 전쟁 무기를 만듭니다. 제우스가 천둥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죠. 바로 키클롭스가 번개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가이아는 왜 티탄족 외에 이런 흉측한 괴물들을 낳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현대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요즘 근친혼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동일한 유전자끼리 결합했을 때 기형이나 유전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근친 결혼으로 기형아들이 태어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티탄족까지 포함해 우라노스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많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티탄족만 해도 12명이니 아무래도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큰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일대 신들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불안하니까 하나씩 없애기 시작해요. 이 존재들이 바로 티탄족의 또 다른 형제인 돌연변이들이었던 겁니다.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돌연변이다 보니 어때요? 뭐 외형적으로 다르기도 하지만 티탄족보다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라노스는 이들에게 권력을 뺏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인 가이아 몰래 매형이 되는 타르타루스 지하 감옥에 가뒀던 것이죠. 하지만 가이아가 이 사실을 알아요. 남편이 자식을 가둔 거예요. 엄마로서 얼마나 슬퍼서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어느 날 울다 보니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기가 남편이면 남편이지 내 허락도 없이 내 아이이기도 한데 자기가 가둘 게 뭐야, 왕이면 다야 하면서 생각해 뭐야, 열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아이는 같이 낳는 건데 절반의 책임은 이런 돌연변이가 태어난 건 남편에게도 있다. 예. 그런데 우라노스는 부인인 가이아가 괴물을 낳았다면서 아내 탓으로만 이 잘못을 몰아갑니다. 예. 결국 참을 수 없게 된 가이아는 남편인 우라노스에게 복수할 계획으로 자식인 티탄족 12형제를 한자리에 소집하죠. 자, 여기서 흥미진진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어떤 리더와 팀원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라노스라는 리더가 독단적인 행동을 막 보이죠. 그러니까 가이아와 티탄족이라는 팀원이 불만을 품기 시작해요. 팀원의 생각은 다른데 리더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팀원들은 어때요? 기회를 틈타서 이 자리를 교체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뭐 미련 없이 팀을 떠날 거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수많은 리더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실패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의 능력은 뭐예요? 팀원의 의견을 들을 줄 알며 팀을 탓하지 않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우라노스가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가이아는 티탄족 앞에 거대한 낫을 하나 꺼내놉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말해요. 얘들아, 니들 중 한 명이 이 아빠의 그 중요한 그 부분을 잘라내라 라고 합니다. 티탄족 아이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뭐 아빠가 좀 그렇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엄마가 그렇다니 한번 뭐 혼내줄 만도 한데 사실 그 거세를 어떻게 해요, 자식이 아빠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다들 우물쭈물하고 있고 막 선뜻 하겠다 나서질 못하는데 저 뒤에서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어머님, 제가 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바로 9째로 태어난 시간의 신 크로노스였어요. 크로노스를 통해 남편을 혼내줄 생각인 가이아는 즉시 작전을 실행합니다. 술을 먹여 재워요. 이때 크로노스가 그 낫을 들고 와서 아빠인 우라노스의 거세를 해버렸던 거죠. 이 사진인데, 이 에피소드 이후에 크로노스를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보면요, 항상 낫을 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에피소드 때문이죠. 그때 이 아빠의 우라노스의 이제 거세한 그 부분을 바다에 던져요. 버린 거죠. 이때 흘러나온 우라노스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데 여기서 새 여신을 낳게 됩니다. 이들을 합쳐서 에르니에스라고 불러요. 우라노스의 딸이 되는 거죠. 이름이 각각 티시포네, 알렉토, 메가이라로 부르는데요. 각각 살인과, 복수의 여자, 쉬지 않는 여자, 질투하는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라노스가 아들에게 공격받을 때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우라노스의 피는 바다로도 흘러 들어가요. 바다에 버렸으니까. 이때 바다가 임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난 신이 바로 그리스 신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 사랑과 미의 여신, 뒤태가 이쁜 아프로디테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가이아의 계획대로였어요.
그런데 크로노스가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이 복수를 할 때 혼내주긴 하지만 우라노스의 왕자리를 뺏을 생각이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남편이 조금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크로노스와 약속을 하고 살짝 복수를 하는 계획을 실행했던 건데, 크로노스가 이 막상 공격해보니까 아빠가 별거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 뭐야? 조금만 마음 먹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인 가이아와 한 약속을 어기고 아버지를 내쫓아요. 그러면서 크로노스가 두 번째 신들의 왕 자리에 앉게 되죠. 아무리 화가 나서 벌인 일이지만 막상 아들이 남편 자리를 뺏었잖아요. 가이아가 참을 수가 없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왕이 돼버린 크로노스를 어쩔 방법은 없었죠. 이때 가이아는 크로노스를 향해 너도 아들에게 똑같이 반란을 당해 쫓겨날 것이라고 저주를 내리고는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딸에게 대지의 신자리를 물려주게 됐던 거죠. 크로노스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게요? 여동생인 레아와 결혼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왜? 자식이 많아야 자신의 왕권이 유지되니까, 우리 가족의 힘이 세지니까, 이런 계획이죠. 이들이 바로 앞으로 더 버라이어티해지는 그리스 신화 세계관의 중심이 되는 하데스, 데메테르, 포세이돈, 헤스티아, 헤라, 그리고 제우스입니다. 태어나게 됐던 거죠. 이제 좀 익숙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우스는 성인이 되면서 세 번째 신들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가이아의 예언대로 크로노스가 제우스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내용인 티타노마키아라는 10년 전쟁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시작과 태초 신들의 등장, 그리고 제우스 이전의 신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봤는데요. 태초의 신이라는 부분은 생각보다 심오했어요. 그쵸? 빅뱅 이론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고대인들의 상상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와 아들인 크로노스의 이야기를 통해 리더는 항상 팀원을 살펴야 한다,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리스 신화는 사실 재미를 위해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의외로 이 안에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생활 속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런 점이 그리스 신화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